자, 이어서 얕은 복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저렇게 컴파일러가 알아서 안에 있는 멤버 함수들, 아니 멤버 변수들 복사하게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되냐에 대한 해답인 거죠. 자, 물론 저게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멤버 변수에 데이터라는 인티저 포인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있겠죠. 어디에 주소값을 저장을 하냐면 여기 생성자에 보시면은 자, 일단 힙에다가 인티저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주소값을 요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 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사실 요 쉘로우라는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들어갈 놈이죠. 그리고 인자로 받은 인티저 d를 그 데이터를 역참조해서 대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d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으로 호출을 했다고 치면 이제 여기에 10이 저장이 되고 내 멤버 변수에는 그 힙 메모리의 주소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멸자 부분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자, 이렇게 잘 소멸을 시키도록 이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뒀습니다. 좋아요. 이게 지금 생성자 있고 이게 소멸자 있고요. 자, 복사 생성자 부분이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자, 봅시다. 복사 생성자가 우리가 안 만들어주게 되면 하는 동작이 뭐라고 했죠? 멤버 변수들을 복사해서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원래 쉘로우 객체 뭐 s를 이제 10을 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서 만들게 되면 아까 그린 것과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쉘로우 객체를 또 하나 만들 때 s를 복사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요거 복사가 요때도 발생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s2를 만들려고 하면은 자, 이 소스의 데이터, 즉 s의 데이터를 s2의 데이터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내가 안 만들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복사 생성자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복사 생성, 그러니까 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복사 생성자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s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을 복사에다가 s2라는 내가 복사할 타겟의 멤버 변수에다가 복사해서 저장해 넣는 거예요. 지금 s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 값을 복사해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메인 함수에서 실제로 여기서는 obj1이라고 했네요. obj1을 100이라는 값으로 인자를 넣어서 생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그림대로 보면은 항상 왼쪽엔 스택, 오른쪽은 힙이에요. 동적 할당이 돼서 예를 들어 이런 주소에 값을 쓰겠다고 했고 그러면은 메인 함수에 있는 요 obj1에는 데이터라는 멤버 변수가 있을 건데 거기에 뭐 어떻게 그려야 좋을까요?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역참조를 해서 100을 집어넣어 놨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그립시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주소 값이고 obj1의 데이터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 여러분 요 코드들을 보고 그러니까 요 코드를 보고 요거를 떠올리실 수 있어야지 돼요. 명확하게 적어 놓읍시다. 자동으로 막 지워지고 있어요. 왜 이러지? 네, 아무튼 좀 계속 해보. 아이고. 네, 그래서 얘가 스택이고 얘가 힙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display shallow라는 함수에다가 obj1을 넣어서 호출을 했어요. 자, 이때
복사가 발생한다는 거. 뭐 디스플레이 쉘로우라는 함수가 뭐 사실은 앞에 여기 아니고 여기 굳이 다시 돌아가자 써보자 뭐 이런 거죠. 디스플레이에다가 값으로 객체를 받아서 뭔가를 하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저 함수 안에서 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저 함수의 호출 스택 안에는 위치를 좀 옮겨야 되겠네요. 그리는 김에. 자, 요렇게 디스플레이 쉘로우 안에 보면은 뭐 얘가 사용하는 지역 변수 뭐 s라고 하죠. s에 있는 데이터에 값이 복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디스플레이 쉘로우라는 함수가 끝나겠죠. 함수가 명령줄을 쭉 실행하다가 이제 중괄호를 만나서 끝나요.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스택, 호출 스택이 사라지는데, 자, 우리가 사라질 때, 객체가 사라질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소멸자가 호출이 되죠. 자, 소멸자에서 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데이터를 딜리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방금 여기 지워버렸는데 s.data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였는데 얘가 소멸하려고 할 때 얘가 지워지려고 하기 전에 얘가 먼저 딜리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함수가 끝나서 얘가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얘는 지금 여전히 이 사라진 공간의 주소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사라진 공간에 주소를 참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아래 그림으로 다시 그렸거든요. 자, obj1의 데이터가 그쵸? 흰 메모리 어딘가에 할당된 공간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100이란 값을 집어넣어 놨는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쉘로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디스플레이 쉘로우 함수 안에 있는 데이터도 똑같은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쉘로우 함수가 끝나면서 소멸자가 호출이 되니 얘도 지워지면서 이 공간도 이제 할당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bj1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는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어서 저 데이터에 뭐 접근하려고 한다든가 값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 언제 문제가 정확히 발생을 하냐면 사실 여기서 발생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값을 바꾸려고 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하겠지만 메인 함수가 끝나면 이 obj1도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obj1이 사라지려고 할 때 또 뭐가 호출이 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호출이 됩니다. 소멸자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남아있는 그림을 보자면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메인 함수 호출 스택이 끝나면서 얘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얘를 해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해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해제를 해버렸으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코드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해제된 공간을 다시 해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똑같은 메모리를 두 번 해제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뭐 간단하게 직접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포인터로 p1이 있고 얘는 어떤 인티저 하나 할당을 해가지고 p1에다가 100을 대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터를 만들어서 얘를 p1하고 같은 주소를 가리키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p2를 사용을 해서 할당된 공간을 해제한 다음에 또다시 p1을
할당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딜리트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딜리트를 안 하게 되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냥 여기다 다시 그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 힙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는 요게 해제가 안 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메모리 릭, 메모리 누수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상태. 얘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자, 문제가 있죠. 해제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게 얕은 복사 문제예요. 자, 근본적으로 얘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의 객체의 멤버 변수가 똑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복사를 얕은 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깊은 복사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같거든요. 다른 부분, 당연히 이 복사 생성자의 구현 부분이 다르겠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나머지 부분 한번 코드 보세요. 똑같은 거 보시면 아실 수 있고, 그냥 클래스 이름만 쉘로우에서 딥으로 바꿨습니다. 자, 복사 생성자에서 뭘 해주냐? 이제는 이런 작업을 내가 직접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가 복사 생성자인 거 아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는 어떤 객체를, 딥 객체 하나를 복사하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예요. 자동으로 호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새로운 공간을 하나 더 할당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역참조를 해서 내가 새로 할당받은 데이터에다가 역참조를 해서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뭐 얘는 그냥 호출됐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핵심적인 건 이 두 줄이 되겠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자면 포인터 주소를 복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 복사 생성자의 동작 방식이었는데 만약에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자체를 복사해서 복사 생성자가 동작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힙 공간을 할당받아서 동일한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13페이지에 있는 구현하고 한번 차이를 비교를 해 보시고요. 코드 자체 보면 명확하죠. 근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기 전에 자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성자 위임 여러분 이미 배웠죠. 복사 생성자도 생성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성자 위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대신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이해하셨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뭐 별도로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구현해도 요거랑 똑같이 동작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이 이런 코드를 호출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얘는 그렇죠. 이렇게 흰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할당된 공간에 100을 집어넣어 놓고 얘가 그 주소값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display db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obj1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복사를 할 때 뭐예요? 힙 메모리 공간 하나를 새로 할당을 하도록 해줬죠. 그리고 거기다가 역참조한 100 값을 복사해서 대입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힙 메모리에 공간이 2개 할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display div 함수가 끝났을 때는 아이고 안 써있네요. display div 함수가 끝났을 때는 얘가 해제가 되고 메인 함수가 끝났을 때는 얘가 해제가 되니까 서로 다른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걸 그냥 2개 각각 해제했을 뿐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중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깊은 복사를 해줘야 한다. 라는 게 이 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멤버 변수 중에 포인터 타입이 있으면 깊은 복사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복사의 방식은 뭐냐? 새로운 힙 공간을 할당해서 값을 역참조해서 복사한다. 이겁니다. 이것만 명심해 두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C++를 좀 더 많이 깊게 공부하시면은 STL이나 STL에 있는 스마트 포인터 아니죠. 이거 STL에 있는 건 아니죠. 스마트 포인터나 STL 같은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X가 아니고 별도입니다. STL이나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TL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안전한 복사 생성자가 구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의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스마트 포인터는 복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뭐 참조되어 있는 동안은 해제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 얘네들을 사용하면 편한데, 요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얘네 쓸 건데 지금 이거 내가 굳이 알아야지 되냐? 다른 사람 코드를 볼 때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이탈릭체로 써는 것도 뭐 말하자면 고급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얕은 복사가 뭐고, 얕은 복사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깊은 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지, 이 네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딱딱딱딱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까지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라는 거 처음에 뭔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함수의 값 형태로 매개문수를 전달을 하거나 값 형태로 반환하거나 아니면 기존 객체로 새 객체를 생성할 때, 이것도 뭐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뭐 하는 김에 볼게요. 플레이어 P1을 만드는데 뭐 HP를 10, XP를 2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로 플레이어 2를 만드는데 인자를 똑같이 안 넣고 그냥 P1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37번째 줄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F11 눌러서 들어가 보면 주석을 쳐놔서 다시 37번째 줄을 실행하려고 할 때 F11을 눌러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일단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고, 이 줄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과 2가 복사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P2에 HP에 12, P2에 XP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이랑 2라는 값은 요 other 인자로 넘어온 요 아래에서 보시면 사실 요 P1이죠. P1 객체가 인자로 넘어와서 P1 객체의 값을 P2 객체의 HP와 XP에 똑같이 대입해 넣는다. 물론 얘는 지금 얕은 복사를 하고 있죠. 대신에 얘는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원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복사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뭐 말씀드리는 김에 뭐 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한 거랑 P3 이렇게 하고 나서 P3에 P1을 대입을 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왜 빨간 줄이 뜨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보면은, 하나 만들어주고, 보시면은 얘를 주석 처리하고요. 41번째 줄에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지 보면, 생성자만 37번째 줄에서 호출이 되고 복사 생성자는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38번째 줄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이 차이점, 이 두 개의 차이점도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 복사 생성자라는 거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언제 만들어주냐? 내가 구현 안 했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 만들어주는데,
걔 동작 방식이 뭐냐면은 그냥 멤버 변수들끼리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방식을 얕은 복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기본 복사 생성자는 얕은 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 포인터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을 때는 똑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객체 두 개의 멤버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중해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깊은 복사를 해줘야지 되고, 깊은 복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객체를 복사를 할 때 새로운 힙 공간을 새로 하나 더 할당을 해서 거기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깊은 복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뭐 그림으로 여기 이제 대충은 아니고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다 배웠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실 때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P1이 있죠. 그러면은 이 메모리에 P1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나 주소 값을 찍어서 볼 수 있고요. 제 기억에는 아마 여기서 P1에 뭐 데이터 HP죠. HP 이런 것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 값에 P1의 XP도 가서 볼 수가 있고요. 저 확대를 안 했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P1의 XP라는 데이터가 어느 주소에 있는지도 직접적으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2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물론 얘를 통해서 보면은 더 깊게 이해하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로컬 창 그리고 이 콜스택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발표 자료에 만든 내용이, 그려놓은 내용이 정말 맞는지, 이런 것들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복사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 방금 말씀드린 건데 지금 좀 애매하게 끝났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서 요거 메모리에 객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요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